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도 즐겁게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 시작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질문지 나갔던 거 답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영상을 보면서 3개의 질문에 답을 달아보는 거였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OX 퀴즈였어요. 스토리보드 종류 중에 글로만 된 스토리보드가 있다, 없다. 이것에 답을 맞추는 거였는데요. 글로만 된 스토리보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바로 이것이 글로만 이루어진 스토리보드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보드 종류 중에 글로만 된 스토리보드는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문제. 촬영할 때 사용되는 샷의 사이즈는 총 몇 개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촬영할 때 함께 쓰이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 사이즈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익스트림 클로즈업, 클로즈업, 바스트샷, 미디움샷, 니샷, 풀샷 이렇게 총 6개가 있어요. 이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문제는 이거였어요. 촬영할 때 풀샷을 찍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샷을 찍을까라는 문제였는데요. 미디움샷이 정답인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다른 답을 많이 적었어요. 니샷을 적은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니샷은 풀샷 바로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한 단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2단계가 되려면 여기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간 미디움샷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정답 잘못 적은 친구들은 이번에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샷 다음에는 2단계니까 미디움샷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미디움샷을 먼저 찍었다면 2단계면 어디죠? 맞아요. 클로즈업 샷을 찍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계를 6개를 외우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오늘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샷 변화의 특징이에요. 자, 이거 풀샷이었죠? FS라고 적으면 돼요. 풀샷. 자, 그럼 여기서요. 이렇게 사이즈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크게 올 때는요. 핸드폰에 있는 줌 기능 있죠? 줌 기능 등을 써서 당겨오지 않는 한 너무 급격하게 큰 변화가 있어서 2단계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귀신 영화? 그런 영화에서 보면 둥둥 하면서 사람이 앞으로 갑자기 귀신이 앞에 다가올 때 이런 식의 컷으로 풀사이즈 다음에 갑자기 클로즈업 샷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를 쓸 때는 신경 써서 써야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클로즈업 샷이잖아요. 클로즈업 샷을 여기를 쓴다라는 기준이 되려면 그러면은 풀샷에서 클로즈업이 갑자기 되면 하나, 둘, 셋, 4단계를 띄는 거잖아요. 좋지 않겠죠? 다음 문제. 풀샷에서 이쪽으로 오는 건 이건 어때 보여요? 여기에 벨트가 있으니까 어느 사이즈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미디움 샷이 되는 거예요. 2단계가 맞지 않을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질문 냈었죠? 풀 사이즈 다음에는 무슨 사이즈? 2단계가 되면 미디움 사이즈라고 했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미디움 사이즈, 그죠? 풀 사이즈 다음에는 풀 사이즈는 줄여서 FS, 그죠? 그 다음에 니샷은 KS, 미디움 샷은 MS, 바스타 샷은 BS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것들을 줄여서 쓰면 돼요. CU, E, CU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약어들로 쓰는 건데요. 풀샷 다음에 2단계면 미디움샷. 미디움은 어디? 배꼽 라인 있는 자리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문제를 푸는데 지장 없겠죠. 여기서 일로 오는 거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건요. 조금 더 급격한데 이렇게 오면 3단계예요. 여기서 그러면 또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건요. 그렇죠. 이것도 좋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한 단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들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얘랑 제일 잘 어울리는 사이즈는 뭐겠어요? 클로즈업 샷이면? 클로즈업 샷 사이즈면 당연히 미디움 사이즈에서 클로즈업 들어가는 게 좋아요. 같이 볼까요? 클로즈업이 여기 있죠? 클로즈업 사이즈가 있으면 2단계면 미디움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는요,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랑 함께 충분히 연습을 했다고 보고 다음 진도를 나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촬영을 하기 시작할 때 꼭 지켜야 되는 법칙이 몇 개 있어요. 용어로는 30도 법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여기가 30도라고 적혀 있는 건데요. 카메라가 앞에 1번에 있고 여기 남자 여자가 있는데 앞을 바라보고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 걸 드라마를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있으면 이쪽 배우랑 이쪽 배우의 모습이 다 보여요. 그런데 2번 카메라에서요. 이렇게 카메라가 가게 되면 이 화각이 여기까지 펼쳐진다고 볼게요. 이렇게 가게 되면요. 여자도 많이 보이고요. 남자도 조금 보이는 앵글이 될 거예요. 그런데 3번 같이 이렇게 되면요. 카메라 앵글상 사람이 이렇게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누가 있는지 아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번 카메라처럼 앵글을 잡지 말란 뜻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30도는 이렇게 만약에 찍을 거면 여기서 이렇게 꺾으라고 돼 있죠. 카메라를. 그럼 반대쪽으로. 여기서 찍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와 달라는 뜻이에요. 30도를 꺾은 상태로. 이해하셨어요? 항상 카메라를 찍을 때 1번 카메라가 이쪽에 있었고 2번 카메라는 그럼 이렇게 3번 카메라는 이렇게 잡혀야지 1번도 이렇게 잡히고 2번이 이렇게 잡히고 3번 카메라가 이렇게 잡히면 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1명씩만 앵글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령처럼 사람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0도의 법칙을 지켜야 된다는 뜻인데요.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번에도 OX로 갑니다. 영화 촬영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카메라의 법칙은 30도 법칙이다. OX로 갈게요.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거는 인형이에요. 인형을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처럼 한번 찍어보세요. 정면을 놓고 한번 찍어보시고요. 그리고 이건 뭐요? 30도. 30도를 앵글을 약간 틀어서 찍어보세요. 카메라를 이렇게. 자, 요거 숙제로 할게요. 그 다음 법칙은 180도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이 2개나 있네요. 아까 30도 법칙이 있었는데 이번엔 180도 법칙이에요. 180도 법칙은 어떤 거냐면요. 영화적 공간의 방향성이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상선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봤던 그 남녀가 커피를 마시면서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 잡은 사람이 이쪽에 서서 1번도 찍고 2번 카메라도 찍고 3번 카메라도 찍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카메라 감독이 혼자
방향을 바꿔서요. 일로 와가지고 4번 카메라를 찍어버리면 그러면 관객들은 이쪽 방향에서만 사람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반대 방향에 가 있어서 혼돈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카메라가 1번, 2번, 3번일 때 2번 카메라가 중간에서 이렇게 넓게 잡아준 거였고요. 1번 카메라는 카메라가 약간 이쪽으로 치우치게 30도로 잡아줬던 거, 3번 카메라는 여기서 이렇게 30도 틀어서 잡아줬던 거예요. 이렇게 잡아줬는데요. 갑자기 카메라가 1번일 때는 가상선을 중심으로 이쪽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1번 카메라가. 근데 갑자기 카메라가 나 그냥 4번 가서 찍고 싶어 해갖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찍으면 편집을 해서 붙일 때 남자 여자가 서로 마주보게끔 돼야 되는데 갑자기 남자가 여자 머리 뒤통수를 보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돈이 오지 않게끔 이쪽 방향에서 남녀가 대화하는 걸 찍을 때는 한쪽 방향, 여기에서 1번, 2번, 3번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반대 방향에서 찍을 때는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 2, 3, 4, 5, 6 이렇게 존재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돈이 온다라는 건데 다시 정리해 볼게요. 1, 2, 3 하고 왔죠, 카메라가. 그리고 여기서 4, 5, 6 맞죠? 같은 방향의 가상선을 두고 한쪽에서 이쪽 인물들을 찍으면 이쪽에 찍은 소스들로만 편집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찍을 거면 이쪽은 이쪽대로 4, 5, 6번으로 찍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카메라가 막 하면서 찍으면 관객들은 혼돈에 빠져서 아까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남자랑 여자는 서로 마주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뒤를 바라보고 있는 앵글이 될 수 있어요. 편집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180도 가상선을 지켜서 찍었을 때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찍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시선의 일치는 또 뭐냐? 눈높이가 서로 같게 촬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위를 보고 있고 얘는 이렇게 밑을 보고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눈과 눈이 마주 볼 수 있게끔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지금 구도 잡힌 거에는 얘가 더 크죠? 얘가 분명히 더 작아요. 쪼쪼쪼쪼쪼쪼쪼쪼 했을 때 얘가 더 작아요. 그런데 편집할 때 보면 여기 남는 공간이나 여기 남는 공간이 비슷하죠? 이게 바로 헤드룸이라는 거예요. 머리 위에 공간을 거의 일정하게 남겨줘서 클로즈업을 찍거나 바스트샷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샷을 찍을 때는 시선이 최대한 만날 수 있게끔 찍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남녀 주인공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너무 작거나 남자가 크면 드라마에서 보통 어떻게 해요? 카메라를 여기까지만 잡죠? 이렇게 카메라를 여기까지만 잡고 여자 배우랑 남자 배우랑 키가 비슷해 보이게끔 대화를 해요. 그때 뭐예요? 남자 배우가 무릎을 좀 굽혀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여자 배우가 박스 같은 거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시선의 일치하면 생각나는 게 키가 작은 사람일 경우에는 상자 같은 거를 깔아서 시선의 일치에 눈높이를 맞춰주기도 한다. 이해하셨죠? 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랑 한 수업 내용 OX 퀴즈 하나랑 잘 풀어주세요.